안녕하세요. 라오스에는 요정이 살고 있습니다. 그 요정이 바로 접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요정 맞습니다. 이번 주도 굉장히 좀 바쁘게 지내왔던 것 같아요. 제 본업인 투어도 있고 또 게스트하우스 확장 공사 뭐 여러 가지 TV도 설치하고 뭐 집기도 사고 매트리스도 침대를 다 라텍스로 바꿨거든요. 그런 작업도 아직도 하고 있고 대거 12월 달부터 지난번 방송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셔요. 그 준비하는 것 때문에 지금은 좀 촉박해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고 지금 보이는 지금 장소가 새로운 장소인데요. 예, 이사를 했거든요. 네, 이사 한번 제가 거창하게 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맛배기로. 아, 부끄럽지만은 예. 다른 동남아 유튜버 분들 보면은 예, 본인들 굉장히 좀 여유롭고 큰 집을 가지만은 저는 작은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예. 이곳은 애기들 학교가 약 한 200m만 가면은 있어요. 제가 이사한 부분 중에서 제일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가깝고 우리 첫째 아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고 그래서 이곳에는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기 때문에 다음 학기 내년까지는 먼 곳에다가 등하교를 합니다. 둘째 딸, 셋째 아들은 유치원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부터 등하교가 되고요. 그리고 이곳은 바로 옆에가 한국인이 운영하는 어학원이 있습니다. 라오스인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요. 또 한국인 대상으로 라오스어도 가르쳐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 땡 여사 그리고 조카 또 아이들까지 또 이런 사교육 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곳의 컨셉은 지난번 집보다 작지만은 교육에 몰빵하도록 예,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오전에 출근할 때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보고 출근하고 들어올 때쯤이면은 이맘때쯤에 들어오거든요. 지금 11시가 넘었는데 항상 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 나이가 30 후반입니다.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오 30 후반이야? 20대 초반 아니었어?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외모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 저 30 후반 맞고요. 누구보다 한참 일할 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5개월 전에는 한국행을 결정을 했었지만은 운이 좋게도 예, 항공이 열리고 지금까지 일해보지 않았던 여행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유튜브를 제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요정한테 돈 쓰자. 예,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한참 바쁘게 생활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저는 똑같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전문적인 남들처럼 뭐 프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손님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요. 네. 어설프지만은 예, 이렇게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고 또 최근에는 조도훈 회장님께서 거대한 또 팁을 주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를 바로 드렸죠. 이게 무슨 이게 큰 돈이시냐 라고 했을 때 요정님 때문에 뭐 본인을 회상하게 된다. 본인도 그런 과거가 있었고 예, 조금이라도 힘을 좀 보태고 싶다 해서 예, 또 거대한 또 팁을 주셨는데요. 사리사욕에 잘 쓰겠습니다. 네, 저희 가족에 저축하는데 열심히 잘 쓰겠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고 네, 요정님도 잘 되는 모습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셨습니다.
지난날에 저는 뭐 봉사도 깔짝 해봤지만은 제가 봉사할 위치는 아니더라고요. 무엇보다 가정에 우리 가족도 못 챙기는데 남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 거는 지금은 이제 소리 없이 지금 또 다른 분들은 저한테 또 연락 주시면은 그 소리 없이 지금 하고 있는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지난날에 대해서 또 굉장히 부끄럽고 우리 가족도 못 챙기는데, 지금은 제 가족 먼저 챙기고 제가 좀 잘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잘나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가 되고 가정이 좀 안정된다 하면은 저 또한 그 위치에서 베풀 수 있다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고요. 오늘은 또 지난 일주일간 여러 가지 또 상담에 대해서 좀 한 번쯤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오는 부분은 뭐 여행 문의도 있겠지만은 게스트하우스 한 달 살기도 있겠지만은 그 외에도 좀 특수한 뭐 사업적인 거나 또 연애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하고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히 제가 뭐 사업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저한테 그런 문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을 본 거에 대해서 제 시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말씀을 소식껏 전달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라오스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이 거주 목적에 대해서 처음으로는 여행으로 왔다가 한 달 살기 해봤다가 그러다가 이곳이 정말 좋네, 70년대 느낌 나네, 80년대 느낌 나네, 이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한국에 비해서 대략적으로 3분의 1 정도 물가를 형성하고 있고 또 많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가성비 좋게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여행을 해왔기 때문에 본인이 보고 느낀 거에 대해서 정착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한국에서 열심히 생활했던 부분에 있어서 한순간에 좀 많이 놀고 하다 보면은 무료하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쯤이면은 여러분께서는 또 뭐 소일거리라도 한번 잡아볼까 라는 생각으로 비즈니스에 대해서 또 관심을 또 갖는 부분 같습니다. 참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도 단호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이곳은 비즈니스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한국에 비해서 이 경쟁은 많이는 없지만은 그만큼 돈 벌기도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또 반대에 비해서 또 경쟁력이 치열하고 거기서 또 이겨나면은 또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지만은 이곳은 외국인 입장에서 말 한마디 안 통하는 외국에서 또 은퇴자분들께서는 또 나이가 있으신 부분에서 또 언어 부분이나 문화적인 거나 제가 이곳에 11년 살았지만은 아직도 저는 라오스를 모릅니다. 안다고 하면은 그거는 자만입니다. 물론 언어도 생활 수준밖에 안 됩니다. 생활적인 언어밖에 안 되고요. 저를 찾아주신 뭐 비즈니스적인 거나 한다면은 저는 제가 모른다고 하고 저희 통역을 붙여드립니다. 그나마 계약서 쓰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서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안다는 것은 외국인 입장에서 이 나라 사람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라오 사람들도 라오 사람들을 모르는데요. 여러 가지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건 차후에 한번 영상으로 담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라오스 비즈니스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려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여기 우연찮게 교민을 만났고 라오스 요정 만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분은 나이가 있고 그리고 저하고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몰랐었던 것 같아요. 카톡 연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몰랐던 것 같은데, 그 만난 교민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라오스 여정 사자라고, 네, 사기꾼이라고, 문제 많은 사람이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해서 혹시 뭐 필요하시냐고,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내가 조금 아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 저렴한 가격에 처음에 야금야금, 예, 야금야금 투자를 권유를 합니다. 네. 본인도 여기에 좀 오래 살았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언어도 하고 또 나이도 있다 보니까 이 정도면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달콤한 얘기로 해가지고 투자를 받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조금 들어가고 이 사람이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계속 들어오라고 합니다. 물론 그 대상은 돈이 많고 달콤한 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살짝 발만 담근다는 것이 어느 순간 보니까 몸통에 담겨 있는 거예요. 빼지도 못하고, 네, 그런 경우를 몇 번 과거에서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마침 뭐 지난주 해가지고 저하고 연락이 됐고, 이게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제가 감히 이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다 라고는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감히. 예. 그거는 어쩌면은 그 교민분에게 또 신뢰고, 근데 참 가만히 있는 사람, 저하고 엮이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렇게 사기꾼을 만들어 버린 그 사람을 정말 좀 원망합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제가 뭐 해코지 할 사람도 아니고요. 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저 또한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을 뭉개야지 본인이 돋보일 수 있다.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 해가지고 저하고 직접 연락해도 저는 답변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어쩌면은 달콤한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곳은 사업할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한편으로 있습니다. 이게 포지션이 달라지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조금 젊고 시간이 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시간과 그리고 열정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50 중반 이후부터의 여기에 비즈니스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비즈니스든. 그런 얘기 좀 한번 이야기했고요. 또 제가 이곳에 정착하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13년 전부터 이곳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제가 들어온 계기도 됩니다. 부동산을 좀 투자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게 투자가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적은 비용이 아니고, 그게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장남이어가지고 이곳에 강제적으로 예, 머물게 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제가 20대 중반에 들어와가지고 뭐 사회생활 해봤자 뭐 한국에서 뭐 조금 직장생활 조금 한 거밖에 없죠. 여기서 막상 들어오고 여기서 만난 친구들도 그때 당시에는 아주 이 라오스에는 상업적으로 모든 게 잘 됐던 시기였어요. 부모들도 오고 그 자녀들이 또 제 친구들이기도 하고, 지금은 또 경기가 나빠져서 모르겠지만은 2년을 못 버티더라고요. 다 돌아갔습니다. 한 90% 이상이 지금은 이별을 하고 저 혼자 남겨졌네요. 그만큼 좀 젊은 사람들도 이곳이 힘든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동산에 투자가 됐고, 이게 투자가 잘못이 된 거예요. 이 중개업자가 장난을 친 거죠. 여러 가지 장난을 치고, 이 소송이 7년, 8년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신적으로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많은 비용을 소모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겼지만은
그만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이에요. 네, 외국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비즈니스 정말 힘든 나라고요. 대신 반대로 본다면 노후 생활을 할 때에는 한국보다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좀 색다르게 또 여유롭게 또 지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좀 상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나름 아버지께서는 한국에서 살아온 인생을 가지고 이곳에 희망을 안고 이곳이면 될 거라고 해가지고 나름 시나리오를 잡고 투자를 했지만은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또 많은 것 같아요. 이 돌다리도 두들려 봐야 돼요. 당연히 라오스는 부동산이 외국인은 안 됩니다. 외국인은 절대 안 되고요. 간혹 여기 아파트, 내가 특정 어느 데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어느 정도 금액어치를 산다 하면은 영주권을 준다. 예, 달콤한 말로 영주권을 준다. 저는 수업료를 내본 사람입니다. 참고로 아파트를 구매해 본 사람이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전혀 제가 그 아파트를 사신 분에 대해서 전혀 제가 피해를 줄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아파트 이름은 얘기는 하지 않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다면은, 외국인도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다. 예, 소유할 수 있다. 이게 사실 말장난이거든요. 이게 중국식 매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일정 기간을 두고. 근데 여기서 짚어 넘어가야 되는 것이, 90년 동안 아파트가 유지가 될까요? 이 라오스 도로 보면은 뒤틀린 게 많고 늪지대에다가 흙 쌓아놔가지고 하는 데도 많습니다. 외국 투자해서 건축을 했을 때 과연 100%, 200% 투자를 해가지고 제대로 자재 넣어가지고 건설을 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도 투자를 했고 완공이 됐습니다. 이 완공이 돼가지고 부푼 마음에 신혼 생활을 꿈꾸면서 저희가 방문을 했죠. 엘리베이터 타는 순간부터 불길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게 뭐 한국 엘리베이터도 아니고, 뭐 일본 미쓰비시 엘리베이터도 아니고, 중국 어느 듣보잡 브랜드 찌그러진 엘리베이터를 새 아파트에 설치를 하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일단 마이너스. 통로를 지나갔습니다. 통로에 배수하는 시설이 외부에 돌출되어 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건축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문제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똥통이 외부에 돌출되어 있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을 열고 아파트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잘 지었네요. 하지만 화재가 났을 때 스크린쿨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 매니저한테 여기 왜 스크린쿨러가 없냐 라고 했을 때, 본인 모국에는 스크린쿨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나라에 있는 친구하고 영상 통화를 했죠. 네, 야, 여기는 스크린쿨러가 없다. 너네 나라의 법적으로 이게 그러냐 하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스크린쿨러가 딱 보여주더라고요. 다짜고짜 제가 얘기를 했죠. 강력하게 조건에 맞지 않는다, 환불해달라. 네, 환불 받았습니다.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거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아파트 한국식으로 한다면 아파트 문화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이곳에서는 좀 신선하게 아파트가 없었지만은 그게 생겨났고, 아파트의 입주 조건으로 혹은 저희가 살지 않아도 임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계약을 했던 부분인데, 아내가 요정씨, 나는 개인적으로 이 돈이면은
땅도 넓은데 주택을 졌으면 좋겠다. 예,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평생 가지 못합니다.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영구적으로는 토지가 소유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돈이 있는 사람들도 땅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아주 많은 거죠. 하지만 이 아파트가 있어봤자 20년, 30년 건재할까요? 그 주변에 도로를 보면은 뭐 울퉁불퉁 파인 데도 많고, 뭐 늪지대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도로를 깔다 보니까 과연 안전할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거를 사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은 피해를 줄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적어도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 없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조금은 뭐 한국에서도 이렇게 뭐 분양 관련돼 가지고 또 이렇게 하겠지만은 직접 눈으로 보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도 라오스 풀빌라 관련해 가지고 뭐 어느 중국 근처에서 풀빌라를 만난다 해 가지고 뭐 강남권에서 그렇게 기획 부동산을 한 나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검색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또 영업을 하지 않네요. 그 말은 뭐냐면은 피해를 엄청 많이 봤다는 거죠. 피해 보신 분들도 연락을 받았고, 심지어 그쪽 관계 그때 당시에 그 기획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연락을 줘가지고 홍보 좀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나름대로의 저는 또 신념이 있거든요. 제가 방송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금은 제 경험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나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자 이 영상을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그때 당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라오스에 와보셨냐고. 그 통화하신 분하고 이제 여자분이셨는데, 그분도 사회초년생이더라고요. 그냥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그러면서 본인도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한대요.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정님도 뭐 투자를 해가지고 그 뭐 준다는 거예요. 수익 배분을. 제가 돈에 눈이 멀었으면은 어쩌면은 그때 승낙을 하고 그렇게 할지도 몰랐겠지만은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결국에는 도망갔거든요. 돈을 튀고 많은 피해자가 생겼고요. 적어도 알고는, 여러분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의도는 뭐냐면은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이런 좋은 얘기를 제가 했다 해가지고 저를 100% 신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본인이 직접 라오스에 와가지고 그냥 어중이 떠중이 통역하지 마시고요. 진짜 괜찮은 친구 통역해가지고 말 100% 90% 되는 사람이랑 해서 그것도 여러 번 두드려가지고 한 군데 얘기만 듣지 말고 여러 군데 얘기 들어가지고 진행하십시오. 이 부동산, 저희 아내가 이제 부동산 컨설팅 하면서 이제 계약하는 것도 몇 번 해봤어요. 뭐 많지는 않지만은 해보면서 좀 그렇더라고요. 한국 분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땅을 쭉 보여드렸죠. 그분은 뭐 여자친구였나?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땅을 구한다 해가지고 나름 괜찮은 곳에다가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저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여자 쪽에서 저희 직원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 컨설팅 비용 얼마 주면 되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정도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400불 달라 했습니다. 400불. 그러면은 따로 저희가 뭐 받지 않고 이거 400불만 가지고 그거 계약서 써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봐주겠다, 확인해 주겠다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있어서는 이 400불이 아까웠나 봅니다.
그래서 직접 그 분양하는 곳 가가지고 직접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참 멍청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괘씸하죠, 제 입장에서는. 네, 처음에 얘기 안 한 것도 아니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거를 아까워서 직접 가서 얘기했는데, 이 분양하는 곳은 저희한테 역으로 왔습니다. 왜냐면은 그곳에 저희가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 직접 왔는데 어떻게 하냐. 예. 사실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400불을 받고 이게 만약에 1000만 원이면은 2,000달러를 저희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한 3만 불 정도 됐을 거예요. 3만 불짜리인데 2,000불을 할인을 받을 수 있었어요. 고객은 저희를 통하면요. 근데 그 할인도 못 받았어요. 예. 이 400불 때문에. 이 400불이 아까운 거죠. 예. 뭐 나름 그때 처음 만났을 때는 라오스 요정 구독자라면서 어우 반갑습니다 하면서 막 그러면서 막상 이 돈 앞에 이 짧은 유혹 때문에 직접 그렇게 계약을 한 겁니다.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적어도 여기 살 건데 다음에는 뭐 범죄자 마냥 또 숨어 다니겠죠. 그러지는 맙시다. 예, 그러지는 맙시다. 네. 줄 건 주고, 저희는 할 건 하고,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은 문제가 되겠지만은, 적어도 제가 살아온 거에 대해서는, 저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네. 제가 오바를 하고 부담은 줄지언정 못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을 할게요. 여러분들, 정말 비즈니스 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빨리빨리 진행하다 보면은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삶에 한국에서 그 열심히 살 열정, 제가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다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제가 본 입장에서는 이런 경험들 많이 그런 사례를 봤으면은 항상 빨리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조금은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듯이 조금은 차분차분 언어 조금 배우시고, 언어 조금 배우시고, 그 기간 전혀 무료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그에 맞는 통역을 쓰세요. 통역은 비쌉니다. 예, 그 대신 그 값어치는 할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여기는 교민사회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있지는 않아요. 한 달에 걸치고 소문이 뭐 금방 나눌 수도 있고 없는 소문도 많이 나겠지만, 아까 제가 뭐 여기서 사기쳤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은 본인을 더 위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렇게 나쁜 얘기로 해가지고 하나 사람을 망가뜨리는데,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이 그렇다 하는데, 뭐 제가 경험해서 봤을 때 판단했을 때는 또 안 그러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깊게 관계하기도 싫습니다. 저는 누구를 지금 막 할 위치는 아닙니다. 네. 그냥 간단하게 제가 깊게 알라고 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돈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겠지만요. 이곳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아시아 최빈국이기도 하고요. 세계적이고 최대 낮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어쩌면은 이 낮은 국가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제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대한민국처럼 보호받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반면에 뭐 노후로 산다면은 그렇게 큰 장애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비즈니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다면은 좀 많이 두드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가 처음 영상 만드는 것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고요.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핵심적인 거는 적어도 제 경험에 대해서 수업료를 여러분께서는 조금이라도 좀 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정보 드리고 싶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돈을 버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유튜브 수익 굉장히 적습니다. 그 금액으로 얘기한다면은 30만 원도 안 됩니다. 예, 30만 원도 안 되고, 이거 촬영하는 데서 시간도 소요하고 편집하는 데 소요하고, 제 본업이 있기 때문에 본업을 더 우선적으로 하고 이것도 틈틈이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의 큰 원동력은 팁도 아니고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저는 인기를 먹고 사는 유튜버입니다. 관종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번 주 한 주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들어가시죠.